오늘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여의도 총걸기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좀 의정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다.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오히려 꼬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요. 이른바 빅5 병원에 의해서 의협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추진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지금 전해진 상황인데요. 지금 의사 단체나 아니면은 뭐 대학 교수들도 그렇고 좀 어느 정도 이 무기한 추진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뭐 아까도 다 말씀하셨겠지만은 어제부터 시작된 서울대병원 비대위의 진료 휴지는 실제로는 한 40% 정도인데,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뭐 120일 넘게 거의 이제 끌고 오고 있는 전공의 파업으로 사실상 전체 진료량이 한 40%가 지금 감소된 상태에서 대학병원의 교수님들이 그렇게 진료를 거부했을 때 한 20-30%가 또 감소하니까 네. 실제로는 전체 과거의 수술 건수라든가 병상 가동률에 비하면 거의 뭐 3분의 1에서 뭐 한 40% 수준으로 이렇게 감소하는 것이라고 대학병원은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거꾸로 개원가는 그동안 대학병원이 그렇게 진료를 미뤄온 부분들이 개원 쪽이나 2차 병원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현재도 환자가 지금 많은 상태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금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할 경우에 이제 이쪽에서는 훨씬 더 큰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120일 넘게 지금 하고 있는 전공의 파업과 학생들의 수업 거부가 아닌가.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런 전공의와 학생들의 어떤 이 진료 거부가 수업 거부에 딸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공의에 대해서는 돌아오면 행정제재 취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대학생들은 뭐 그 수업을 일단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유급되지는 않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뭐 주요 언론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전공의와 학생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의과대학의 어떤 교육 방식이나 수련 제도상 사실 전공의 학생은 한 묶음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의가 훨씬 윗년차에 사실은 이제 의사 면허가 있으면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으면 학생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학생은 돌아오고 전공의는 돌아오지 않는데 이런 거는 불가능하고요. 예. 전공의가 돌아가면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텐데, 근데 이제 이 전공의를 돌리기 위해서 정부가 사실은 하는 역할들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아책이라고 던지고는 있지만, 네. 이미 120일 정도 지금 진료 거부를 하면서 전공의들이 합의된 안으로 내놓은 것은 사실 이 전면 거부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좀 큰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런 강경 대응에 대한 유아책으로는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매우 낮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대학 교수들이 하게 되면서 사실 이제 어제부터 서울대병원을 위시한 교수들의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정명령 자체를 아예 취소해버려야 되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정부가 어쨌든 이제 지금은 확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의대 정원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1,509명으로 거의 내년도 입시에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합의를 하겠다는 타협적 제도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뭐 증언에 반대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예.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쉽게 타협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 열어놓고 사실은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은 원래는 그 전에 이런 타협적 조치들을 통해 가지고 유아 국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 초강경 대응으로 1,509명이라고 하는 이제 정원수를 확정 발표까지 하고 배치까지 한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전공의들에게 뭐 다른 운신의 폭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매우 암울하다. 제가 좋은 이야기를 못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아니 윤 대통령이 환자를 저버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 지금 맞습니다. 정부가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는데 그럼 전공의들은 언제까지 안 돌아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학생들도 그럼 그냥 대학 다니는 거 포기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전공의들이 4개월 정도의 지금 진료 거부를 하고 있고 학생들도 지금 거의 뭐 3개월 정도의 수업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이 파국이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게 이제 1년을 쉬어버리는 거를 기정사실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선에 있는 의대 교수들이 지금
일종의 공포와 아니면은 좀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건데 예. 실제로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든지 신규 예.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문제가 예. 얼마나 한국 의료 시스템에서 심각한 타격을 줄지에 대해서 지금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걱정이 저는 듭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안 돌아올 수는 없을 테니 이대로 가면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부가 지금 6월 초에 이제 그 사직원을 수리하고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뭐 행정처분이나 이런 거를 취소해주는 그런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그 이후에도 돌아온 사람이 별로 없고 지금 전체 중에 그나마 좀 돌아와 있는 부분이 뭐 피부과, 성형외과, 뭐 정형외과 이런 곳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제일 핵심적인 지금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나 아니면 뭐 지역 의료를 책임져야 되는 이런 진료과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문제는 이런 곳에서의 결핍이 더 크게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저는 정부가 지금은 구체적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들을 타겟으로 하는 좀 더 꼼꼼하고 구체적인 뭔가 유화책 혹은 앞으로 여기에 대한 막대한 재정 투입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이쪽 전공의들을 흔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전공의들 보고 돌아오라는 이야기만 가지고는 이게 작동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럼 어떤 유화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까? 제일 핵심적으로는 지금 전공의들이 이 증원안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가 시장 경쟁이 훨씬 더 격화될 거라고 다들 체감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인력들이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지역 의료나 아니면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의무 복무 제도와 연계가 되어 있는 방안들을 사실 가지고 설득을 했어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전공의 수련 중인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전공의들이 뭐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런 곳에 가산수가를 주는 방안들을 정부는 발표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대학병원만 좋은 일이고요. 나왔을 때 전문의로 일할 수 있는 어떤 특정 PO들을 대규모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할 필요가 하나 있을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이 한국에서 이런 전문의들이 사실 대형 병원하고 계속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의 몸집 불리기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지금 의심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현재 빅5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공의가 없지만 실제로는 중환자나 응급환자를 어느 정도 진료를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런 병원들의 병상을 축소하는 그런 방안들을 사실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가 움직이니까 전부 다 의료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서 이게 간단치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일은 벌어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 대학 입시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고요. 거기에 또 지원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수험생들이. 그러면은 당장 지금의 문제도 문제지만 내년은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가 진짜 더 큰 문제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 부분과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 부분이 아마 4, 5년 정도 누적된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어떤 전공 과목에 지원하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에 한동안 지원자가 거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진료과는 이 윈년차나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훨씬 더 그 수련이 힘들기 때문에 네. 과거부터 지금 뭐 소아과가 미달이 많이 나게 된 이유도 윈년차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지금 뭐 20% 지원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이 지원자 숫자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정책적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네. 꼭 필요한 진료과들이고. 근데 지금 만약에 한 년차가 빠지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런 진료과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처럼 윈년차가 없어도 지원하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좀 뭔가 이제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정부가 마련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지 예.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강경 대응을 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의사들이 워낙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호쾌한 맛이 있고 예. 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뭐 의사들이 이렇게 저항하는 나라도 전 세계에 아마 한국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그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 게임에서 환자들과 국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자 피해가 점점 커지는 것도 있고요. 의사협회가 오늘 휴진에 들어갔잖아요. 집단 휴진에 들어갔는데
그 효과는 뭐 지금 정부가 집계한 거 한 4%좀 남짓되는 동네 의원들이 동참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의협이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동참하는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으면은 의협이나 의사들이 더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은 애초에 처음부터 정부가 세간의 그 어떤 논의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2,000명 증원을 발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의사들의 국민적 신뢰가 바닥이라는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의사협회나 뭐 어디 나와서 이것이 비과학적이고 말을 해도 사실 생각보다 국민들이 이번에는 의사 기득권을 타파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훨씬 강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만 이제 거기에 정부가 편승을 해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로드맵이나 아니면은 이런 패키지의 어떤 의료개혁 패키지의 점진적 추진이 아닌 것을 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왔고 의사협회는 사실 지금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황이라고 지금 해서 덤비는 것이거든요. 네. 저도 뭐 임상의사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이 지금 뭐를 더 손해를 볼 게 있겠습니까? 이미 경제적 이익을 보는 부분은 보는 대로 보고 있으면서 개원가나 2차 병원은 거꾸로 본인들이 지금 뭐 진료 거부 하루 이틀 하는 게 근데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저는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요즘 입장이라서 네.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사실 지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협의체나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 협의를 공론화하겠다. 그리고 모든 거를 열어놓고 다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개원가 분위기도 전에 들으실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대학병원들도 지금 빅5 병원이 처음에는 그 휴진에 동참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오늘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고 만약에 동네 개원의들까지 동참을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환자 피해는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원가나 지금 뭐 중소 2차 병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지금 당장의 증원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좀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사 단체들의 어떤 심정적인 부분하고 장기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는 것에 대한 반감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과거 2000년대 의약분업 때나 이런 때처럼 집단 진료 거부에 대대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사실 없고요. 또 하나는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제일 큰 의료 타격을 주고 있는 거는 전공의들이 지금 12,000명 가량이 빠져나가면서 큰 의료 공백이 생긴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도 수준의 타격을 더 주는 방식으로 만약에 개원가나 이런 데가 움직일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정부가 의사협회의 집단 진료 휴진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더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내년, 내후년 이렇게 저희가 누적돼서 발생한 엄청난 충격에 대한 대비를 지금 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본다는 것이죠. 이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의사 정원 2,000명 자꾸 이거 재논의하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의협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정원을 늘리는 것은 찬성이지만 예.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협회 이야기에서 반대하는 부분은 의사협회와 정부가 만나서 의정이 이 숫자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공론화위원회나 다른 여러 가지 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의사수급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 이걸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근데 정부에서 지금 아예 이건 후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고 그리고 네. 이 배치 계획이나 수급 계획에 어떤 전문가가 얼마나 참여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사협회에게 빌미를 저는 주고 있는 점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사실 좀 투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올해 만약에 의사정원이 1,509명이 확정됐더라도 내년에는 이런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거를 결정할 것이고 네. 거기에 의사단체도 당연히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이라도 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못 풀면 지금 다 안 풀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예.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의사협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의대 교수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전공의들을 어쨌든 간에 설득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